이재명 정부 5년치 상승을 올해 5, 6월에 다 땡겼잖아요. 20% 상승시킨 거니까 연 4%씩 그냥 5년치 상승을 다 땡긴 그런 상태에서 가격이 이제 짱짱하게 가는 건데, 여기서 그냥 어떤 충격요법이나 이런 걸 쓰는 것도 아니라 그냥 연착륙시키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벌써 그냥 포기한 거거든요. 여기서 공급 대책 더 나온들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고, 국토부는 그래서 본연에 하려는 일을 계속하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 가지로 더 깊은 생각을 해가지고 수요 관리 정책을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장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9월 15일에 전체 라이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라는 제목의 확장판 되겠습니다. 교보문고 쌤 강연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들이 오실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온라인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특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팬딩과 함께하는 8월과 9월 달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동산 인덱스 리포트도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 라이브는 1부, 2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9월 15일이니까 그 전에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을 담아서 공급을 해석하는 이런 게 첫 번째 파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메인 주제인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최부심 최국장만의 전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링크 밑에 있다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공급 숫자보다 더 관심을 가졌던 제도가 바로 부동산 감독원하고 장관 토어제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 감독원 조직의 신설을 예고를 했죠. 그래서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도록 이제 조사 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 근데 여기는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무서워!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또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 지자체, 특사경 공조해서 합동단속을 하겠다. 특히 가격 대비랑 다운. 지금 제가 다운이 진짜 많다고 했죠. 지금 서울에 있는 분양권들 거래된 거 보면 죄다 다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5만 원권 사과박스에 넣어가지고 분양권 프리미엄을 전달해 내는 것도 찾자면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일과 환류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또 분석 고도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 조달서에, 집을 사면 자금 조달서를 내야 되는데 자금 조달서 양식이 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해. 일단은 현재 자기 자본이랑 타인 자본에 대해서 대출을 적을 때는 주담대,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요. 주담대,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그 다음에 해외 금융기관 대출, 그 밖의 대출로 두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결국 사업자 대출하고 해외 금융기관 대출이 추가가 된 거죠. 지금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는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많아졌는데 그거를 다 그 밖의 대출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 밖의 대출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밖의 대출 칸이. 그러니까 주담대랑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인데 어차피 신용대출은 자기소득 한도가 있고 주담대는 딱 이거 있는데 그 밖의 대출이 막 폭증하니까 도대체 왜 늘까? 보면은 해외 금융기관 대출이랑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이거를 넣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처분 대금이랑 주식 채권에 있어가지고도요. 주식 채권도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을 적게 돼 있는데 이제는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팔아서 집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코인 팔아서 집 산 그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 주택, 토지,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주식, 채권, 가상화폐 매각대금 등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시에는 그냥 제출 의무화, 모든 투기과열지역이랑 토어제도 전부 제출 의무화 해가지고 하겠다고 한 겁니다. 어쨌든 자금에 대한 그 타이트한 소명이라는 거는 서류로 기본적으로 다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과거보다는 더 이제 조사를 빡빡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LTV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규제지역 LTV를 강화해가지고 규제지역이 현재 50%인데 40%로 올리고 비규제지역은 70%로 하겠다는 건데 9월 8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이게 바로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매매, 주택 임대사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부가세법상 면세업이거든요. 권장하는 사업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주택 임대업이 출판업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주택 매매랑 임대사업자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 규제 지역의 LTV 30%, 비규제 LTV 6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매매나 주택 임대사업자 하기가 되게 쉬워요. 자격제한 자본금 전문 면허 요건 같은 게 그냥 필요 없고 그냥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매매나 임대사업자 대출을 통해 가지고 우회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그냥 LTV 대출을 안 해주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려고 하면은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뜯어보면은 어쨌든 지방은 여전히 열어주겠지만 수도권은 안 해준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거품을 이제 빼는 거를 좀 시작을 했는데, 근데 보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허그가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를 2억 원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 이미 있는데 전세 대출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 집은 임차 줬고 자기도 임차로 가서 사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월요일부터 바로 시행을 한 거고요. 서울 보증이 3억 원이었고 주근공이 2.2억 원이고 주도보가 2억 원인데 주도보가 제일 낮았는데 주도보 레벨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전세대출 축소는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이 그거를 막는 거에 대해 가지고 부담이 조금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나 1주택자가 주택이 이미 있으신데 본인이 나가서 임차를 살겠다고 하면은 그냥 월세 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장관 토어제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동일시도에서 이상과일이 발생하거나 발생으로가 있는 경우 그 확산 전에 수요 관리가 필요한데,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동일시도 내인 경우에는 그냥 공공개발 사업에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이 이거를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은 지자체 선거로 인해 가지고 그 지자체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국토부 장관이 동일시도 내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가령 그냥 서울의 서울시장이 아니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그 토어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관 토어제라는 이름이 되는 거고요. 장관이 토어제로 지정하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규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이 다 그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토어제를 언제든지 규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요. LTV를 포함해가지고 금융규제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무관 장관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됐고,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센 게 아닌데 장관 토어제를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저께 그 일요일에 발표를 또 들어보면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토어제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인식을 주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피크아웃 강세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핵심지로 가려는 소위 장강의 물결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수요를 잡으니까 좀 못 가고 있는, 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묶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토어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규제를 강화 반복하게 되면은 규제 역설이 발생을 한다면서 문재인 시즌2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기반을 갖춰놨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8개구, 5분위 4분위 지역이죠. 정확히는 9개구 정도 되는데, 그 9개구 지역의 허가구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장관 토어제를 지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결국 그 전에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그 절판 마케팅이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금 조달계에서 빡빡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에 계속해서 힘을 빼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거는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와, 뭐 공급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러면서 무조건 공급 부족입니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이미 시장은 그냥 집이라는 게 상당 부분 공급됐는데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집을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너무 태부족한 거지, 여기서 그 가격에 집을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부 정말 초 하이엔드 그들만의 리그 주택시장이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일반 소위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하는 그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은 지 벌써 몇 년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주택 공급이 이제 있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공급에 대한 체감이 좀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공급 하나도 안 되고 가격은 다 떠버린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 5년치 상승을 올해 5, 6월에 다 땡겼잖아요.
20% 상승시킨 거니까 연 4%씩 그냥 5년치 상승을 다 땡긴 그런 상태에서 가격이 이제 짱짱하게 가는 건데, 여기서 그냥 어떤 충격요법이나 이런 걸 쓰는 것도 아니라 그냥 연착륙 시키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벌써 그냥 포기한 거거든요. 여기서 공급 대책부터 나온들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고, 국토부는 그래서 본연에 하려는 일을 계속하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 가지로 더 깊은 생각을 해가지고 수요 관리 정책을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금융 규제가 결국 가장 큰 규제고 공급은 아무 뭐는 아니에요. 다만 국토부 장관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게 이제 새로운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감독원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투심은 조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